미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레딧. 레딧에는 수많은 괴담들이 올라오며 실제로 영화화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이비시터 괴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당시 대학생이었다는 작성자. 당시 저는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월세, 등록금, 학원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 휴학했던 친구를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죠. 오랜만에 봐서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복학한 거야? 아니, 그냥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같이 학교를 다니며 꽤 친한 친구였기에 제 개인 사정까지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가 귀띔하듯 저에게 말해주었죠. 야, 너 베이비시터 해볼래? 하루에 20만 원이야. 진짜 꿀이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친구가 실제로 했던 일이라고 하니 거짓은 아닌 듯 했죠. 나 예전에 한 번 맡았었는데 뭐 별일 없어. 그냥 조용하고 돈만 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그 알바 구하고 있더라. 조건도 간단했습니다. 부모가 밤마다 외출하는데 8살짜리 남자아이 한 명만 봐주면 된다는 것이었죠. 주 5일, 하루 4시간. 그냥 아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돈을 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곧장 저는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연락했고 부모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죠. 코엔 소개라고요. 혹시 오늘부터 바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곧 외출을 해야 해서요. 네, 그럼요. 바로 가능합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하루에 20만 원, 주 5일이니 대충 계산해봐도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상태였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외곽, 오래된 부촌 주택가, 철문 너머로 보이는 2층짜리 저택은 확실히 부잣집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중년 부부가 나왔죠. 두 분 다 정장 차림이었고 굉장히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해리예요. 좀 말이 없긴 한데 예의 바르고 얌전한 아이예요. 그 말을 하며 웃는 부부의 얼굴이 어딘가 조금 딱딱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냥 처음 만났다 보니 어색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이후 부모는 바로 외출했고 저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이가 앉아있던 거실은 말끔했고 텔레비전에서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TV를 보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어이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베이비시터야? 너 코엔 알지? 그 친구가 나 소개해준 거야.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천천히 제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확실히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에 저는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전혀 답이 없었죠. 초조해진 저는 아이를 재운 후 집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이 저를 짓눌렀지만 하루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를 붙잡았죠.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2층에 잠긴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고 손잡이는 마치 오래 사용되지 않은 듯 녹이 슬어 있었죠. 그리고 부엌 옆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엔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 눅눅한 공기, 오래된 철제 선반들, 그리고 맨 안쪽 낡은 서랍장 하나. 그 서랍장을 한번 열어보자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문서, 그리고 한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며칠 전 실종되었다고 뉴스에 보도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것이 제 기억과 똑같았거든요. 설마 2층에 잠겨있던 그 방에 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곧장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허겁지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아까 나갔던 부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소도 눈빛도 없었던 거죠. 벌써 가려고요?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저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고 숨이 턱 막혔으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에서 그 아이가 내려왔죠. 이제 알겠지? 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그리고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엄마 아빠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너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달려들었고 간신히 문을 열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저는 미친 듯이 골목을 뛰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흥분을 가라앉힌 후 그 집 주소를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거기요? 거기 3년 전에 화재로 전소된 빈터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럼 저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제가 본 부부는, 아니 그 아이는, 그리고 그 순간 대체 제 친구는 이 집을 어떻게 알고 소개해 준 건지 의아해졌고 곧장 제가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을 때 그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구에게 받았던 번호로 통화한 내용마저 삭제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를 찾아 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1년 전에 휴학한 이후 학교로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고 그 누구와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 친구 코엔이 저 장소에서 불에 타 사망한 걸까요? 왠지 그들이 다시 저를 찾아올 것만 같은 이 기분. 저 괜찮겠죠? 오늘 판테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